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지역의 정치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선거 준비 상황은 어떤지 또 그리고 지역 현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지금 어두컴컴한 터널을 또 지나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 또 청주의 재선거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선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금융재난, 또 부동산 재난, 또 세금 폭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찬 새해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근황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그 도당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또 그때 복귀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제 결심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초심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고 또 정권 교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염원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는 인구의 과반을 갖고 있는 지금 청주권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권에 그 당협이 4개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 4명이 나오는데 작년 총선 이후에 그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당이 앞장서서 청주권 밖에도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비교적 그래도 잘 진행이 가는데 저희 당이 지금 청주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년 선거 준비를 강화해서 지금 제가 도당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만 명의 당원이 신규로 확보되고 특히 청년 조직을 강화하는 데 좀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 그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 8월부터 공약 개발단을 발족을 시켜서 우리 충북의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 날 서울에서 충북 도민회와 함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셔서 우리 충북의 공약을 26개를 수렴한 그 공약을 네. 그 건의를 드리는 건의문 전달식도 이미 갖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도의회나 시의회 같은 데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 그 잘못된 점을
시장이나 지사의 처신이라든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명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서 우리 도당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굉장히 바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충북 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상당구 당협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책을 맡으셨어요. 충북 도당의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그 정권 교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론을 좀 취합을 하셨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미 많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나오고 있는데도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또 저 자신도 바닥을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공정해야 될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또 결과에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봤을 때 전혀 그런 공정의 사회를 느낄 수 없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심지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사 원서를 내면서 내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내가 입사를 하면 당신 회사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그 민정수석이 이번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웃기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요새 대학생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인턴이라도 어디 가려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둘째치고 인턴도 지금 구하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하는 네. 대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지금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보면 지금 고사 직전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앞에는 기업 여러 가지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약을 하고 뒤로는 세금 폭탄을 때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게 나라냐 이런 바닥의 민심이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런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는 이거는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제 소신도 있지만 네. 제가 민심도 그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 상대 여당에서는 잘한 거 많은데 이렇게 네. 말씀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많은 분들한테 매맞을 걸요.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연말이기 때문에 성안동을 나가봤습니다. 네. 제가 페북에도 올렸지만 지금 예전 같으면 성안동 지날 때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복잡거리고 이렇게 이런 성안동길이 어저께 보니까 8시쯤 찍었는데요. 그냥 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방역 지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방역 지침에 저건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방역 지침 때문에 지금 사람이 없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따 혹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이 정부가 그럼 뭐를 잘못했느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가 처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이 정책을 들고 나와서 네. 지금 이 경제가 다 망가지고 된 직접적 원인은 지금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거기서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쌓이는 데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그렇죠. 지금 못 살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하기도 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겨워하시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또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볼 때 여론적으로 볼 때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당연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를 꼽는다면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나라인가 했더니 나라와 국민을 고통의 도가니로
놓는 이 나라를 만드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지금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가계 부채는 지금 1,800조가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4사람 중에 1사람은 지금 실업자입니다. 또 소상공인들 다 지금 뭐 망가져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생겨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고통의 도가니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나라에서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여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조차도 좀 전부 정부 주도로 사회주의화된 정책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간 주도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세워서 하는 기조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에너지의 이 100년지 대계를 결정지을 그 원전의 문제, 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 경제에 입각한 네. 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그 화학과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반기업적인 정서 또 친노조 정책을 써서는 저는 그리고 또 편가르기식인 이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성 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화합과 통합의 나라 또 계층과 또 우리 또 성별 간 또 여러 가지의 그 사회 이중 구조에 대한 극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그 남북 연락소가 폭파가 돼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또 심지어 뭐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살면 무슨 대가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이런 국격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그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떳떳한 국격을 가진 튼튼한 안보를 가진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 측 후보, 야당 측 후보 뭐 팽팽하게 연일 뭐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우리 윤석열 우리 당 후보의 장점은 저는 첫째는 뚝심이라고 봅니다. 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좋은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앉혀놨지만 설사 이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 것을 휘두를까 그러지 아니라고 봤는데 네.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 것을 들이대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압력을 넣거든요. 근데 그러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뚝심으로 버텼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이 사람의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가장 지금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권과 반칙이 넘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분이 이번에 정계에 입문했다. 그것을 저는 요새 근래 가까이서 네.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자주 하시나요? 지금 뭐 저는
지금 이 충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화는 자주 없지만 지금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또 그전에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요번에 그 진정성은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당대표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하는데 역시 지금 이분이 정계에 입문한 지 지금 우리 아기로 따지면 첫 돌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한 되셨죠. 6, 7개월 됐나요? 지금 7월 달쯤 입문하셨나요? 근데 그래서 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기성 정치에서 어떤 노회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좀 순수성도 있고 또 제가 한 3개월 전에 보고 최근에 또 뵈니까 그동안에 또 많이 또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대표의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고 가고 선거를 네. 승리에 이끄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좋은 소리를 못 하겠는데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중에서의 얘기는 거짓말쟁이와 욕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주 원색적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이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제가 회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네. 특검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다 여론에 부닥치니까 그건 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전 국민한테 뭐 50만 원인가요? 이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파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에 쌓이니까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다가 또 뒤돌아서서는 내가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게 진짜 존경한다고 얘기한 건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그것이 진실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약조차도 말을 갖다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름 많이 열고 귀를 열고 이제 듣는다는 차원에서 경계에 서 있다. 이렇게 좋은 정책 말하면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검진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하다가 무슨 여론의 비난이 나오니까 한번 내놨다가 집어넣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만약 정부가 수립돼도 소위 무신분립이라고 신뢰를 받지 못한 정부가 됐을 때는 국민이 정부의 말을 안 믿을 경우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서 내거는 충북의 선거 공약이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이제 잡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정책 공약단을 만들어서 네. 공약을 수집해 왔고 또 충청 대세라고 그래서 충청도와 또 대전, 세종 이렇게 묶어서 충청 대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4개 충청권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네. 매달 모여서 거의 뭐 메가시티급이네요. 네, 그래서 정책 개발을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충남북 도민회가 주최한 윤석열 후보 초청 자리에서 총 97개의 충청권 공약을 건의를 네.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26개의 공약이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중요한 건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충청 광역철도에 네. 반드시 청주 도심 통과 문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지사할 때부터 아주 강조해서 추진해 왔던 거지만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주가 그런 항공의 교통 요충지가 될 때 우리 충북이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이 지금 청주 이 사직동에 체육시설이 있지만 이 체육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그 소위 국제급의 그 문화 스포츠 타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에다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니까 네.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입지가 어디 좋은가 이런 거는 이제 선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에 대한 소요 비용이라든지까지 대충 계산을 해서 공약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밖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직지인데 우리 직지 세계화 문제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직지 세계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 이런 공약들을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 우리 당 대통령 후보께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 같은 날 현재 공석인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그 선거 지형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달라질 거로 봅니다. 그렇겠죠. 네, 더군다나 그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 또 지방선거가 6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불과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더군다나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아마 취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희망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꼭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낸다고 하는 건가요? 안 낸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민주당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규책 사유로 인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해서 당선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 그 21대 지금 국회인데 21대 국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청주 상당구가 의원직에 상실됐어요. 우리가 충북에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데가 청주 상당구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청주 상당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청주 상당구에는 국회의원이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도 이것을 시정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토로를 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과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습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은 당원 당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촉이 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고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의견이 다르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뭐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오히려 이것은 우리 상당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상당 국민들이 이번에는 엄중한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청주 상당구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상당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중이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중앙당에서의 입장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당에서 만든 총선 백서에 원칙 없는 공천 항목에 우리 청주 상당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인식을 중앙당에서 하고 있고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상당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위원장으로 복귀된 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당에서는 특히
보는 눈이 정권 교체가 지금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구와의 재선거랑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당구에서는 반드시 그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갖고 올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된다.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많은 저한테 관심을 갖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앙당에서도 제가 아는 채널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큰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네. 있다. 이거 단순히 상당구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이건 청주 선거나 마찬가지다. 청주 시민들이 상당구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상당구 선거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청주 선거일 뿐만 아니라 또 청주 선거가 되면 이건 충북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거랑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주 상당구 선거를 굉장히 중하게 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흥덕구 당협위원장에서 상당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한 것도 역시 중앙당의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분석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셔가지고요.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흥덕구에 계시다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지금 팬데믹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또 선거는 3월 9일 날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27일 날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예비 후보도 등록을 하고요. 또 이번에 제가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20, 30대에 대해서 많은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의 인재 중에 20, 30대를 내가 한번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인재 영입 차원에서 제가 많이 이 조사를 했는데, 네. 제가 좋은 분을 하나 발견해서 좀 반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승낙이 되면 지금 30 전후 되신 분이라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제 선거에 네.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회도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제가 가까우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한테 후원회장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오늘 정우택 도당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네.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니 우리 충북의 정치인은 너무 같은 분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도 키워내야 되고 여성 정치인도 조금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나름의 여건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못 올라오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네,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도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건강한 것처럼 국회도 다선 의원도 필요하고 이제 신진으로 초선으로 들어오는 의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젊다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피할 때는 혈기왕성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정치가 이제 혈기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젊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젊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젊다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가치관이 젊다고 하는 것은 이 예전의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것을 굉장히 혁신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젊은이나 또는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이 후원해 주실 의향을 갖고 당연하죠. 있으신 거죠? 예, 그건 당연히 기성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대학 입시가 한참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서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인재가 너무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각 지역마다 다 하고 있는데 충북의 인재도 역시 같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인재 양성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일지 모르지만 우리 충북의 인재를 우선 키워야 된다는 기본 하에서 그 유출의 문제는 저는 한편의 문제는
저는 더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예. 이 충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너무 뭉칠 거 없이 저는 인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충북 출신의 우리 인재를 만들어내서 많은 부분에 뭐 서울 가서도 일하게 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서 일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글로벌라이즈된 이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가 저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충북의 교육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질 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북에서 인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북은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자원이 풍부한 곳도 아닙니다. 여기 충북의 경쟁력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도 얘기했지만 정치도 정말 그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인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정치가 아닌 부분도 많은 충북의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충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바람입니다. 아, 그럼 교육을 더 튼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군요. 지금 상태의 교육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또 교육감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하고도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경제관료로 계셨고요. 또 경제학 박사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 주셨는데 충북 그 지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상황이라고 글쎄요. 저는 뭐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예, 지금 이대로는 우리 충북이 뭔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못 갖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해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이 되고. 리드해가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예전에는 바이오 쪽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바이오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오송에 유치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바이오 쪽의 부분은 우리 오송이 바이오 메카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은 거죠. 지사 시절에 그 오송산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때 첨단 의료 복합단지도 그 당시에 유치가 네, 된 거죠. 네, 근데 네, 지금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고요. 바이오 분야에서 어디 무슨 화장품 뭐 이 부분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지사할 때만 해도 중앙 가서 바이오 얘기하면 오송에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바이오 얘기하면요 오송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천 송도 얘기가 나오고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신약 부분에 우리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서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라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더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제 발전 얘기 나왔었는데 역시 이 경기를 리드하는 것은 건설 부분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SOC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남북을 잇는 충청 내륙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SOC 투자 쪽이 좀 더 진전을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기업 대표 CEO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나요? 네,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저거 뭐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CEO분들 얘기 많이 듣고 그분들이 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 아까도 얘기해놨지만 어떤 많은 그런 기업 규제 뒤에서는 세금 폭탄 거기다 강성 노조 여기에 지금 투자를 못 하겠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 투자가 안 되니까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젊은이들이요 거의 지금 정부가 공급하는 어떤 알바라든지 단기 일자리를 몰리고 있어요. 지금 큰 기업들 직원들 안 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당구 선거구 국회의원 네. 선거에. 예. 네. 그러면 상당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들도 분명히 갖고 있으실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끝으로 좀 한 말씀 듣고자 네. 합니다. 글쎄요, 너무 지역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또 지역구 의원은
국가에 가서 활동도 하지만 또 자기 지역구도 발전시킬 또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금 동남 택지 지구 쪽에 지금 새로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금천동의 그 금빛 도서관 건립에 제가 공약을 걸었고 그것이 이행되는데 제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남 택지 지구 쪽에도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도서관 건립 문제라든지 기타 그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것을 공급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힘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제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따와서 우리 청주도 많이 드리고 또 우리 충북에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상당도 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질문 하나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혹시 저촉이 될지 몰라서 제가 요 마지막 질문만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끝인사 정도 하실 건데요.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상당구에서 잔뼈가 좀 굳긴 하셨잖아요. 상당구는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상당구는 지금 다른 데하고 흥덕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걸 하는데 저는 상당의 발전은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은 우리 교육시설, 또 의료시설,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 상당이 되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체육관을 지겠다 이런 어떤 작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당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들어오는 것이 좋겠느냐, 공장이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라든지 또는 생활 인프라라든지 또 교육 시설이라든지 아주 좋은 교육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우리 상당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끝인사를 좀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끝인사 또 앞으로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마스크도 벗고 힘찬 또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는 나라, 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 국격을 제대로 갖춘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나라가 열리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욕구라든지 또는 희망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권 교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멋진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 계획대로 이뤄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슈토크 오늘에서는요. 정우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모시고 선거 준비 상황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